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절과부에게 닥친 위험을 구제해주던 머슴총각이 엉겁결에 장가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동네방네 소문난 어떤 구두쇠가 있었다. 그 구두쇠는 길을 걷다가도 뒤가 마려우면 참고 참았다가는 기어코 자기 집 뒷간으로 달려갔다. 똥마저도 남한테 주기 아깝다는 지독한 위인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대문을 열고 보니 문 앞에 행색이 남루한 어떤 사내아이가 누워 있었다. 구두쇠는 사내아이를 냅다 걷어차며 욕지거리를 해댔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왜 내 집에서 자지 않고 재수 없게 시리 내 집 문 앞에서 자빠져 자느냐? 아이는 부스스 일어나 눈을 비비며 말했다. 나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밥 한 덩어리만 주십시오. 구두쇠는 고아라는 말을 듣자 공짜로 부려먹을 놈이 생겼다고 은근히 좋아하며 말했다. 갈 데가 없으면 내 집에서 일을 하거라. 먹고 입는 것은 모두 대줄 테니. 아이는 좋아하고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구두쇠는 물을 깃고 뗄나무를 패고 소를 먹이는 등 잡다한 일을 전부 아이에게 시키면서도 먹다 남은 찬밥을 주기 일쑤였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20살이 된 아이는 몸도 황소처럼 튼튼해지고 소견도 어지간히 들었다. 다른 머슴들은 다 세경을 봤는데 자기에게만 안 주는 것에 화가 난 그는 주인에게 따져 물었다. 나으리, 다 같은 머슴인데 왜 다른 머슴은 세경을 주고 저는 공짜로 일을 시킵니까? 그러자 구두쇠는 되려 펄펄 뛰면서 호통쳤다. 이놈 아무리 양심이 없기로써니 어릴 적부터 입혀주고 먹여주며 여태까지 키웠는데 밥값과 옷값을 내라고 안 하는 것을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세경을 달라고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머슴은 구두쇠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워낙 착한 성품이라 그만 내가 참자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다. 하루는 구두쇠 영감이 머슴을 불러 명하였다. 말을 준비하여라. 나으리,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젯밤 꿈이 안 좋아. 점집에 간다. 원래 구두쇠는 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점쟁이 말이라면 파틀콩이라 해도 고지곳대로 믿는 위인이었다. 머슴은 주인을 태우고 가다가 중도에서 어떤 유명한 판수를 만났다. 판수는 구두쇠 영감의 말을 듣고 손을 꼽으며 중얼중얼하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평생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여 범아가리에 들어갈 팔자군요. 그날이 바로 내일이니 큰 화를 당하겠소이다. 구두쇠 영감은 식은땀을 주르륵 흘리면서 품에서 돈을 꺼내 판수 앞에 놓으며 애걸복걸하였다. 복술가 양반, 그럼 나는 어찌하면 좋소? 제발 알려주시오.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소? 구두쇠 영감의 하소연을 들은 판수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느릿느릿 말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오. 집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항아리를 파묻은 다음 뚜껑을 닫고 그 안에 숨어 있으시오. 내일 아침, 점심, 저녁에 각기 한 사람씩 모두 3사람이 당신을 찾아올 거요. 하지만 절대로 있는 곳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이외다. 구두쇠 영감은 집에 돌아오자 곧바로 머슴을 시켜 구덩이를 파고 항아리를 파묻게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항아리에 기어들어 머슴떨어 뚜껑을 덮게 하고는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머슴이 뚜껑을 닫자마자 어떤 백발노인이 대문을 탕탕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 계시는가? 머슴이 둘러댔다. 안 계십니다. 어제 일이 있어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일을 어쩌나? 중요한 일이 있어 왔는데. 노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갔다. 점심때가 되자 이번에는 젊은 총각이 문을 두드리고 주인을 찾았다. 머슴은 황급히 대답했다. 나으리는 안 계신다오. 어제 일이 있어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오. 거참 맹랑하구려. 중요한 일로 주인 양반을 뵈러 왔는데. 총각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갔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릴 무렵 어떤 예쁜 아가씨가 문을 똑똑 두드리며 물었다. 할아버지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어제 일 보러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머슴이 대답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요한 일이 있어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가씨가 말을 마치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구두쇠가 항아리 뚜껑을 벌컥 열어젖히며 소리를 질렀다. 숨 막혀 죽을 뻔했네. 이제야 고비를 넘겼구나. 그 순간 아가씨가 갑자기 호랑이로 변하더니 구두쇠를 덥석 물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인 집에서는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머슴에게 주인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머슴은 야심한 밤에 컴컴한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자신마저도 범한테 물려가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에 다행히 그 판수를 만났다. 머슴은 판수에게 자신의 운명을 점쳐달라고 부탁했다. 판수는 머슴한테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집주인은 이미 범의 먹이가 되었으니 내가 가도 찾아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너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면 주인 집에서 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테니 역시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머슴은 발을 동동 구르며 물었다. 그럼 도저히 살 길이 없단 말씀입니까? 너는 조실부모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고 착하게 그렇지만 손해만 보고 살아왔다. 그 점이 특히 기특하구나. 그래서 살 길을 알려주마. 지금부터 앞만 보고 달리거라. 달리다 보면 눈앞에 집 한 채가 있을 거다.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라. 판수는 말을 마치자 바람처럼 사라졌다. 머슴은 판수의 말에 따라 동서남북을 가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에 닿을 때까지 달리니 힘이 다 빠졌다. 머슴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드러누웠다. 조금 있다가 잠깐 숨을 돌리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바로 앞에 불을 켠 집이 한 채 보였다. 머슴은 다가가 주인을 불렀다. 그러자 안에서 곱살한 여인이 나오더니 물었다. 댁은 누구시길래 이 야심한 밤에 주인을 찾는지요? 머슴은 급히 대답했다. 저는 길 가던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대고 말고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쾌히 허락하였다. 머슴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여인은 젊은 과부였는데 돌이 겨우 지난 듯한 젖먹이를 데리고 있었다. 잠시 후 과부가 밥상을 차려왔다. 머슴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 치우고 나서 입을 쏙 닦으며 말했다. 부인이 불편하실 테니까 소생은 부엌 한쪽 구석에 가서 자겠습니다. 과부가 생글생글 웃으며 물었다. 혹시 장가 들었습니까? 머슴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집도 절도 없는 머슴이 무슨 재주로 장가를 들겠습니까? 과부가 웃으며 물었다. 예쁜 색시를 얻고 싶은 생각은 있는지요? 머슴은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떤 규수가 저 같은 놈한테 시집을 오겠습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돈 한 푼 없이도 이쁜 아내를 맞을 수 있답니다. 그 말에 머슴은 귀가 번쩍 뜨여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제야 과부는 속사정을 이야기했다. 산 너머 마을에 5년 전에 부인과 사별한 나이든 전직 감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자기에게 눈독을 들여 내일 아침 일찍이 가마를 보내 강제로 그녀를 후실로 맞아들이려고 한다면서
과부가 말했다. 저는 팔자를 고칠 생각이 없답니다. 돌아가신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그분이 남기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총각이 여자로 분장하고 나 대신 가마를 타고 가세요. 그런 다음 감사가 신방에 들어오지 않도록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면 감사 대신 감사의 예쁜 딸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과부를 도울 수 있고 나도 장가를 들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꼭 먹고 알먹기 아닌가. 머슴은 과부의 옷으로 바꿔 입은 후 머리를 쪽지고 안방에 누웠다. 과부는 아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 이윽고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감사의 가마가 들이닥치더니 여럿이 우르르 달려들어 과부로 변장한 머슴을 가마에 쳐넣고는 주랭랑을 놓았다. 어둠이 짙게 깔려서야 감사댁에 도착하니 시중들은 대반이 새각시를 부축하여 신방으로 이끌었다. 방에 들어서자 머슴은 일부러 성난체하면서 두 팔로 대반을 힘껏 밀어내쳤다. 그러자 시중들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신방에서 뛰쳐나갔다. 권녀는 옆구리를 주무르며 감사의 어머니한테 고하였다. 성깔이 사나우니 오늘 밤에는 감사나으리가 신방에 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가씨를 보내 동무하게 하시면 어떨지요? 감사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머슴은 발각될지 걱정돼서 신방의 한쪽 구석에서 벽을 마주보고 앉았다. 머슴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면서 누가 와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걸어도 모르는 척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감사의 딸이 들어와 어머니 하고 다정하게 불렀다. 머슴은 입을 열면 신분이 탄로날까봐 걱정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찍소리도 안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의 딸을 곁눈질하고는 속으로 감탄했다. 백옥 같은 얼굴은 보름달 같았고 눈, 코, 입 모두 예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가씨는 방에 이부자리를 깔면서 쫑알거렸다. 아버지도 이제는 노망이 나셨어. 그 연세에 무슨 혼례를 치른다고. 그녀는 자리를 펴자마자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는 머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어머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만 슬퍼하세요. 앞으로 크게 고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어서 주무셔요. 이때다 하고 머슴은 촛불을 불어서 끄고는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아가씨는 과부의 목을 애교스럽게 끌어안고 자려 했다. 그러나 과부가 아니고 총각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린 후 머슴의 팔에 안긴 채 아가씨는 자기의 몸을 가진 사내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듣고 머슴의 신세를 가엾게 여긴 그녀는 당장 머슴과 백년가약을 맺기로 약속했다. 청춘 남녀는 밤새 서로를 탐하다가 달기 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진하여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방에서 인기척이 없자 감사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겨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자기 손녀가 낯선 총각과 자는 모습을 보자 노인은 바로 이리 돌아가는 형편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더군다나 양반 가문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소문이라도 나면 이런 망신이 없었다. 감사의 어머니는 골머리를 앓다가 아들의 결혼이 물 건너간 바야 손녀의 결혼식을 치러주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수절과부를 후처로 삼으려고 욕심내다가 오히려 딸을 머슴 총각에게 시집 보내게 됐으니 감사는 헛물만 켠 셈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